안녕하세요. 김한인입니다. 데블스 플랜이 이제 방영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인스타 댓글이나 DM으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모아서 오늘은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명하고 싶은 것도 좀 있었고요. 네, 오늘 한번 재미있게 해볼게요. 우선 기본 정보. 김한인 1999년 2월 9일생이고요. 이름 뜻은 한글 이름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아이라는 뜻이고요. 태명은 원래 보라였어요. 키 161cm, 몸무게는 40대 초반이고요. 제가 빠른 년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19살에 연세대 의대에 입학해서 6년 스트레이트로 의대 졸업 마치고 졸업하자마자 의사고시 합격하고 바로 셀프란스에서 인턴하고 강남역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일하다가 한 번도 쉰 적 없이 달리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건강도 좀 안 좋아진 상태여서 이번에 데빌스 플랜 나오는 김에 좀 제발 쉬었으면 좋겠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난 몇 주 동안 방영되는 동안 잠시 쉬고 있었고 조만간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MBTI가 뭐예요? 역시 MBTI의 민족. 저 뻔히 보이지 않나요? INTJ예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인간이죠. 낯도 많이 가리고 이제 머릿속은 이상주의자인데 행동은 엄청나게 현실적인, 특히 J는 99%여서 굳이 플래너 같은 거 안 써도 머릿속에 분 단위로 계획이 저는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번개 약속, 갑자기 오늘 만나자 하면 절대 대답 안 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한국 사람인가요? 발음이 독특해요. 이 질문도 진짜 많이 주셨어요. 저랑 부모님, 할아버지, 증조 세대까지 다 한국인이시고 초중고, 대학교 다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발음은 왜 독특할까요? 그러게요. 제가 리을 발음이 원래 잘 안 됐어요. 원래 혀도 짧고 교정을 좀 오래 한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걸 고치려고 아나운서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하는데 문제도 없고 나는 의사니까 머리랑 손을 잘 쓰면 되지 말까지 잘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고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편집할 때 저랑 세돌님이랑 막 말할 때 오디오가 엄청 물려서 힘드셨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발음도 안 좋은 거지 저 영어 못하지 않습니다. 억울했어요. 제가 의대 다니면서 영어로 논문 3편을 썼는데 장학금도 받고 연구비도 받고 의대 오는 순간부터 영어를 의학 용어로만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상적인 영어는 제가 못하긴 해요. 일본어를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면 널 죽이고 세상을 구하겠어! 이런 건 일본어로 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대화는 못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빌스 플랜 출연 계기. 이것도 좀 재밌는데 저는 원래 연프 출연 제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거의 시중에 있는 모든 연프에서 출연 제의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애를 정말 못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네,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너무 바빠서 매주 시험이 있고 맨날 당직 서고 이러고 있는데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찍고 할 시간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제가 막 그래서 시간도 에너지도 없다 보니까 계속 거절해왔는데 어릴 때부터 지니어스를 보고 자랐으니까 서바이벌에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데빌스 플랜 2 일반인 참가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반인 면접은 필기시험도 보고요. 그리고 보드게임 룰북 주고 면접에서 어떻게 플레이할 건지 그런 걸 물어보세요. 한인 씨는 캐릭터가 뭐예요? 물어보셔서 제가 소악마가 되겠다. 그랬더니 엄청 깔깔깔 웃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촬영 비하인드 썰. 히든 스테이지 들어갔으면 풀었을 것 같나요? 이것도 재밌는 게 제가 사실 편집됐지만 감옥 히든 스테이지가 88 기사의 여행일 거고 내가 직접 체스마일 돼서 움직여야 될 거다 라고 거의
확신을 갖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해리포터에서 지하에서 직접 체스방 킹이 돼서 목숨 걸고 체스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피스에 뱀도 슬리드린처럼 그려져 있고 그걸 모티브로 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승현이가 77까지 외우고 가서 떨어졌잖아요. 제작진이라면 이렇게 뻔한 걸 낼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해서 88 나올 거라고 계속 말했는데 세돌님이 옆에서 그거 나오면 엽기야 엽기 넷플릭스 고소해야 돼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어쨌든 뭐 감옥 히든은 우물이긴 했지만 제가 우물에 들어갔으면 풀었을 것 같은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수영을 사실 못해서 물 공포증도 있고 물에서 눈 못 뜨거든요. 이게 그냥 보면 쉬워 보이는데 데스매치 서서 계속하고 항상 좀 신경 곤두서 있고 하니까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잠을 안 자면 머리가 아예 안 돌아가거든요. 마지막엔 사실 너무 지쳐 있었고 마지막에 인터뷰 따고 벤 타고 집 갔는데 제가 지나간 과거는 정말 후회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돌이켜봤을 때 이게 내 최선이었나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으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새벽 내내 울다가 도저히 그냥은 잠 못 자겠다 하고 술도 못 먹는데 매운 닭발 하나 시켜서 와인 한 병 통째로 비우고 기절해서 겨우겨우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은 좀 패인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거죠. 이제는 괜찮습니다. 시간이 약이긴 하더라고요. 세트장에서 햇빛 못 보고 사는 거 정신적으로 힘든가요? 아니요. 저는 별명이 뱀파이어예요. 자외선 정말 싫어하고 피부 노화 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어도 햇빛을 쬐면 뭔가 덥고 기운 빠져서 되게 싫어해요. 해가 없는 건 오히려 저는 좋았고 그것보다는 사람이 계속 많이 붙어있고 시끄럽고 INTJ로서 합숙 자체가 실시간으로 HP가 닳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힘들었고 정신이 없어서 이게 앉아서 차분하게 우리 이야기하자가 안 돼요. 내가 좋은 전략을 생각해도 다들 사회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다 보니 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하다가 지쳐요. 일단 나 없는 사이에 이상한 전략 짜고 이상한 이야기 할까봐 화장실도 못 가고 좀 그런 게 많이 힘들었죠. 이게 잠시만 한눈 팔아도 딴소리 하고 있기 때문에 오감을 예민하게 곤두세워야 됩니다. 쿠로미 머리가 잘 어울리는 여자 1위인데 소감 부탁드려요. 산리오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뭐인가요? 알아봐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저 쿠로미 좋아해요. 산리오 다 좋아하지만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쿠로미, 키티, 마이멜로디, 시나몬롤, 폼폼프린, 순? 쿠로미 머리는 제작 발표에 양갈래 머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아 오빠랑 지영이 언니가 제가 맨날 특이한 스타일링 하다가 생머리에 이제 청순한 메이크업 하고 오면 너 진짜 이렇게 좀 다니지 왜 그랬어? 그러시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 추구미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성격이어서 근데 굿즈는 키티가 제일 많아요. 마스코트나 키링 같은 거 키티는 다양하게 나오니까 제일 모으는 재미가 있긴 하거든요. 성수 토크쇼 때 어떻게 팬분들이 알아보시고 키티 인형 빨간 옷 입은 거 선물로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역시 우리는 통하는 게 있어. 지금 내일도 태닝 키티 붙였어요. 악마 키티 귀엽죠? 아무래도 데빌스 플랜이니까 악마 키티로 골랐습니다. 짠! 이건 팬분이 선물해 주신 빨간 옷 입은 키티.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때가 좀 묻는 것 같아서 이제 다시 집에 얌전히 보관 중이에요. 빵순이 하리님 감옥 최애빵은 저는 첫날 추랑 승현이랑 셋이 나란히 앉아서 먹고 있던 그 빵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건 따뜻했는데 그 이후부터 빵이 차가워졌단 말이에요. 제가 첫날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제작진 분들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닌지 추측 중. 핑거푸드 잘 먹는 거 귀여워요. 저는 정말 시즌 1분들이 밥 먹는 거 보고 부러워서 여기 나온 것도 있어요.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곽튜브님이랑.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랍스터를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작가님이 촬영 제가 오게 되면 랍스터를 준비해 주신다고 약속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독하게 사심 먹고 생활관에 가려고 한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촬영 마지막 날까지 랍스터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갑각류 알러지 있는 분이 있어서 준비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닌가 하는 기분도 들긴 했어요. 잘 드시는 거 보기 좋은데 햄최 몇, 라최 몇인가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해요. 사실 둘 다 0.8 정도? 사이드 좀 주워 먹을 수 있고요. 왜냐면 제가 식탐은 많은데 입이 짧고 위가 작아요. 모든 음식을 한 입씩만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뭐든지 쉽게 질려고 맨날 다른 거 먹어야 되고 같은 식당 잘 안 가고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잘 먹는 것 같은데 살 안 찌는 거 신기해요. 다 조금씩만 계속 먹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단백질 위주로 최대한 먹고 탄수는 줄이고 꼭 살이 아니라 사실 저속노화 건강 이런 걸 위해서라도 아침은 당류 안 들어가게 하고 야채랑 식이섬유 많이 먹고 저녁 7시 이후엔 뭘 먹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술을 진짜 가끔만 마셔요. 굳이 마실 거면 주량도 약해서 위스키나 와인으로 조금씩만 마시고요. 근육이 정말 안 붙는 체질이고 원래 몸도 약해서 운동도 매일 최소 1시간 반씩은 하고 있습니다. 머리 좀 비워야 되는 타입이니까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푸는 것 같아요. 왜 맨날 같은 옷 입나요? 왜 첫날 빨간색 옷 입었어요? 설마 정말 피를 묻히려고? 여러분, 감옥 가서 캐리어를 뺏겼기 때문에 이틀 차부터 계속 생활에 같은 옷을 입게 된 거고 컨셉 아니고요. 브랜드는 발망이고 한국에는 블랙 컬러만 들어오는 제품으로 알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구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입은 것도 있고 기선 제압용이 컸죠. 근데 규현님께서 딱 제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쟤는 정상이 아니다. 같이 하기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세돌님께서도 지금까지 꿈에 나오는 출연자가 저밖에 없었대요. 그 빨간 원피스가 너무 강력해서 아무튼 기선 제압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수복 안 입고 계속 그걸 입은 건 약간 오기였어요. 오늘은 진짜 감옥에 안 돌아간다 하는 생각? 이제 근데 그 원피스를 다시 입기 힘들지 않을까요? 토크쇼 때 전시도 했었잖아요. 지금 마음 같아선 경매로 팔아치우고 싶어요. 감옥 생활 피부 좋던데 피부 관리법이 있나요? 이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컨텐츠 하나로 말아오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1일 1팩을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입은 옷 중 제일 아쉬운 거. 제가 패션을 정말 좋아해서 셀프 포트레이트의 예쁜 레이스 가디건이 제일 아쉬운데 나중에 인스타로 보여드릴게요. 좋아하는 브랜드. 평소 웨어러블한 건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많이 디깅해서 사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진짜 다 사서 하나를 꼽기가 힘들고 추구미 쪽이라면 슈슈통, 샌디리앙, 세슐리의 반센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시몬 루샤처럼 아예 페미닌 로맨틱하거나 비비안 웨스트우드, 꼼데가르송처럼 디테일이 많고 자기 개성이 확실한 브랜드를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평범한 옷이 별로 없는데 옷장에 인생 짧은데 입고 싶은 걸 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옷은 자기 표현의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한인짱, 니혼고모 하나 쓰는 데스까? 가와이쿠 때, 가시코 쿠때, 혼돈이 아코카레 데스. 하이. 초토니 하나 쓰는 데스. 私日本のアニメも好きだし銀座の寿司もめっちゃ大好きです 아리가또 제가 일본어는 좀 할 줄 알아서 병원에 오시는 일본인 분들한테 한국분의 타베모노와 나니가 오이시 데스까 항상 물어보고 하는데 다들 간장게장이랑 육회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삼겹살도 제가 게장을 안 좋아해서 되게 신기했어요. 갤러리에 감성 사진만 있을 것 같은데 짤부자인가 너무 웃겨요. 언니 이미지가 엄청 시크, 도도 이런 이미지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MG 걸리라 자꾸 깜짝깜짝 놀램. 언니 데빌스 플랜에선 나마저 가차없이 죽일 것 같은 아기 악마 그 자체였는데 인스타 보니까 그냥 벤츠녀. 저는 그냥 낯을 많이 가리는 INTJ인 거예요. 선이 많이 확실할 뿐 내 사람한테는 뭐든지 다 해줍니다.
그 촬영 때는 제가 아직 다 만난 지 3일밖에 안 돼서 낯가 있는 모습만 보여준 겁니다. 실물이 제일 쩔었던 출연자. 당연히 추. 보자마자 하면서 막 그것도 시켜보고 했었거든요. 다 편집됐지만 제가 심지어 인터뷰에서 제가 너무 귀여운 소녀들 좋아해가지고 제발 추님만 안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저는 정말 추랑 나란히 앉아서 빵 먹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승현이도 제 중학교 후배였어요. 나이는 같은데 제가 빠른년생이라서 중학교 1년 후배였는데 처음 봤을 때는 못 알아보고 그냥 와 진짜 예쁜 사람이다 하고 생각만 했거든요. 낯이 근데 알고 보니까 네 저희 중학교에서 유명한 미녀. 사람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하긴 해요. 할인, 은유, 현준 조합 누조신데 뭔가 더 해볼 생각 없나요? 뭔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기다려줘. 그리고 제가 카톡에 은유 언니를 손은유 변호사님이라고 저장해놓은 이유가 사실 언니도 너무 대단한 분이잖아요. 태평양 M&A 변호사니. 그래서 제가 안에서는 언니 했는데 밖에 나와서는 감히 언니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저는 완전 이과생이라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멋있거든요. 존경하는 뜻을 담아서 손은유 변호사님. 실제로는 정말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사이에도 존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출연자분들 다 어디 나가서 이렇게 대접받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에서 너무 편하게 하고 막 째려보고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미쳤던 거죠, 잠시. 어디가 아프면 언니를 볼 수 있나요? 내 심장은 이미 고장났는데 팬 중 하나가 아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으니 각오해라. 절 좋아해 주시는 소녀분들이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는 막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언니 같은 남자를 만나면 안 돼. 저 같은 사람은 많이 바빠서 여러분을 외롭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합니다. 우리 또 볼 날이 있을 거예요. 서바이벌 또 나올 생각 있나요? 이건 딱 반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임 루프물 같은 거죠. 왜 영화나 애니에서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죽어서 그 미래를 바꾸고자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하잖아요. 다 아는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새로운 변수가 나와서 또 죽고 같은 과거를 반복하고 돌아갈수록 좌절과 상실감만 커지고 멘탈이 무너지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서바이벌을 한 번 겪어봤으니까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실패하면 상실감도 2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섭외가 오면 미래의 나에게 결정을 맡기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지만 저도 1, 2년 뒤엔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아서요. 최애 애니메이션 3개 골라주세요. 이것도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전 애니메이션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화, 사운드, 스토리 다 합해서 강철 연금술사, 주술회전 극장판이랑 회오옥절,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뽑겠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삶의 철학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준 작품들이라 골랐고요. 그리고 타임루프를 워낙 좋아해서 슈타인스 게이트랑 미래일기도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만 보니까 제가 사랑이란 거에 대해 너무 무겁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막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몇 번을 죽고 과거로 돌아가고 모든 희생을 바치고 해야 진짜 사랑이 아닌가? 좀 그런 이상한 가치관을 갖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언니 최애 음식이 뭔가요? 제가 사드릴게요. 근데 최애 음식은 어렵습니다. 하나만 꼽기가 저는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한 달 내내 먹다가 질려서 영영 안 먹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자면 갑자기 프렌치 토스트가 땡긴다 하면 푸르토로 유명한 맛집을 다 가봐요. 근데 같은 곳 2번은 잘 안 가고요. 도장 깨기를 다 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순위를 매겨요. 그런 덕후 기질이 뼛속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푸르토 마스터가 되고 나면 나는 이제 마스터니까 미련이 사라져서 다시는 안 먹고 그런 거죠. 언니랑 결혼하는 비법. 나는 언니 남자 버전 필요 없고 그냥 언니가 필요해. 남녀노소 다 경쟁자라 고3 입시보다 빡센 것 같아요. 형 고3. 이런 드립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정말 귀엽습니다. 의대 공부량 많은가요? 멘탈 관리법 알려주세요. 이건 제가 연세대 의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의대 오고 나서 솔직히 입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 아침이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일과가 매주 월화수목금 8시 반부터 3시 반이나 5시 반까지 의대 강의실에 120명이 나란히 앉아서 강의를 듣고요. 인티제라 이것부터 기빨렸어요. 매일 PPT가 기본 최소 300장에서 400장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의대 옆에 기숙사가 바로 붙어 있어서 끝나자마자 기숙사 자습실로 바로 가서 새벽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목금은 씻지도 자지도 않는 게 정상이고 커피 4잔씩 마시면서 버티다가 토요일 아침에 완전히 좀비가 된 상태로 강의실에 가서 어떻게든 머리에 우겨 넣은 걸 와다다다다다 뱉어내고 페인이 돼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배부르면 졸리니까 안 먹던 밥을 먹으러 가서 막 미친 듯이 먹어요. 그리고 씻고 자고 일요일 아침이 되면 아 다시 지옥 같은 일주일 시작됐네. 다음 시험 어떻게 통과하지? 자습실 아침에 내려가서 예습하러 가면 이미 다른 친구들이 와 있어요. 내일 400장을 두려워하면서.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저는 천재는 아니고 노력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머리에 한 번 본 걸 스캔하듯이 다 넣어버리는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자괴감도 좀 들고 하지만 저도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의대 성적 장학금도 받고 리더십 장학금도 받고 논문도 많이 쓰고 했죠. 네.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똑똑한 친구들이 노력을 덜 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더 하면 더 해요. 그걸 보고 제가 한 생각이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아닙니다. 천재들이 노력도 합니다. 즐기면서 노력하는 천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쉬거나 멘탈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재시험, 유급 이런 엄청난 리스크를 갖게 되거든요. 좁은 의대 사회 안에서 불량한 학생이라는 낙인도 찍히고요. 저도 다 어떻게든 해내긴 했지만 졸업한 동기분들 보면 괴물 같고 저 노력으로 하면 인생에 뭘 해도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데블스 플랜 나오고 나서 좀 사이코 같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훈련이 오랜 시간 돼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매주 시험은 봐야 되고 당직은 서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친구랑 크게 싸우고 헤어졌다든지 해도 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 일어난 거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은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면 지금부터 그만 슬퍼해야지 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100%는 안 돼도 한 7, 80%는 그게 조절이 돼요. 그래서 멘탈 관리법이랑 스트레스 해소법을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아 지금부터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생각해야지 하고 굳게 결심하면 그게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이렇게 항상 급해서 억지로 감정을 막 막아두면 1년에 2-3번은 좀 크게 공허함이 막 파도처럼 몰려오고 아, 왜 살지 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인복이 좋아서 다행히 그때 친구들이 막 분위기 좋은 와인바도 되어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SNS 통해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보니까 좀 좋더라, 인생이 살만하더라 하는 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공부 비결과 루틴이 궁금해요. 열심히 살게 된 동기와 과정. 죽을 만큼 노력하면 보람이 있나요? 이거는 제가 30시간도 말할 수 있는 주제라서 따로 컨텐츠로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시간이랑 정성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데빌스 플랜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임. 저는 균형에 망갈라요. 변수가 해도 너무 많아서 몇 수 앞을 내다보기가 좀 힘든 게임이고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서도 아 이건 머리 아픈데 싶었어요. 데스매치 중 자신 있는 유형이랑 자신 없는 유형. 제가 포커 같은 배팅 게임이 정말 자신 없었어요. 인티즈라서 변수를 너무 싫어하기도 하고 출연 확정되고 나서 포커 연습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가족들한테 하자고 막 졸랐거든요. 근데 아빠가 진짜 진지하게 딸아 도박은 손대면 안 돼 알았지? 하셔서 연습을 못했어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건 장기나 체스? 어릴 때 재밌어서 체스 많이 두기도 했고 몇 수 앞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수싸움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인티즈에게 딱 맞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게 좋아요 전.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나요? 저랑 결이 잘 안 맞는 사람이라면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사람? 저는 그냥 있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은 신경은 쓰되 너무 걱정하기보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저도 막 엄청 큰 일이 닥치면 막 욕하고 화내면서도 할 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좀 화가 많아요, 화가. 이상형이 뭐예요? 저는 특별히 정해진 이상형은 없는데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 것 같아요. 웃기긴 한데 제가 동물적인 감각이 좀 좋거든요. 느낌이 좋은 사람? 느좋? 반대로 뭔가 싸하면 아무리 남들이 좋은 사람이다 하고 겉보기에 블링블링한 사람이어도 제가 도망가요. 립 최애템 알려주세요. 컬러뱀의 탕후루 탱글 틴트 장망베리 컬러고요. 글로시하고 촉촉한 걸 좋아하고 여름 쿨톤에 잘 맞는 컬러라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쓰는 향수 있나요? 전 사실 향수보다는 바디로션이나 스프레이로 향을 많이 내요. 지금은 르라보 때마차 바디로션 쓰고 있고 향수는 샤넬 넘버 5랑 이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진짜 좋아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피토텔에서 제가 직접 향수 공방처럼 만든 노즈 향을 많이 넣은 내추럴 아로마 에센셜 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이런 향이 좀 신경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이 아로마를 정신과 의사들이 직접 처방해서 치료에 실제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샤프 추천해주세요. 저는 사실 샤프를 싫어해요. 얇은 펜, 하이테크 0.4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샤프는 캘리? 공부 진짜 열심히 할 땐 이틀에 하이테크 1개씩 썼어요. 떨어뜨리면 심 휘어서 눈물 나긴 하는데 그리고 가격이 비싸죠. 만년필은 무거워서 선호하진 않지만 사파리 제품이 필기감 괜찮습니다. 마지막 탈락 인터뷰 나가고 나서 정말 장문의 DM이랑 편지를 세계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하리님과 같이 눈물을 흘렸다. 하리님 덕분에 두려워하던 일에 도전할 용기가 생겼다. 아니면 뭔가를 열정적으로 해봐야겠다는 결심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굳이 우승하지 않아도 그거면 여기 나온 목적은 다 달성한 것 같아요. 우승하면 물론 좋았겠지만 사실 전 촬영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어도 재밌었거든요. 사실 다 큰 성인들이 언제 모여서 막 같이 게임하고 감옥에서 죄수복 입고 빵 먹고 그러겠어요. 내가 이렇게 뭔가 잘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재밌는 일들도 막 새롭게 해보고 싶은데 너희는 어때? 하고 세상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그 질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화답해 주시니까
정말 기뻤기 때문에 나오길 잘 한 것 같아요. 정말 잠깐 쉬는 거라 본업을 잘 하려고 지금 또 맨날 학회나 컨퍼런스 다니면서 공부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병원 원장님들 만나서 케이스 공유도 하고 그러고 있고요. 운동하고 책 읽으면서 건강도 좀 챙기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저도 앞만 보고 달리다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소중한 경험이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절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바빠질 것 같아서 유튜브 꾸준히 올리겠다 이런 약속은 드리기 힘들 것 같지만 앞으로도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